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9강 재산세 8 표준세율 9 중과세 10 비과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이제 토건 주선항으로 이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대상 토건 주선항.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대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분리죠. 분리. 생산적인 토지나 아니면 사치적인 토지, 아예 세율이 낮거나 좀 높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분리해서 과세 대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별도로 합산하는 경우. 자, 별도로 합산. 그리고 그 위에 분리도 아니고 별도도 아닌 경우에 종합적으로 나머지를 다 종합한다 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같은 경우는 전납 과수원, 즉 농지하고 목장용지 임야 같은 경우에는 0.07%, 007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하고 기타 분리과세 대상은 0.2%였습니다. 자, 이건 공장. 토지입니다. 토지. 지금 건축물을 이따 또 따로 합니다. 자, 토지가 그렇다는 거고, 요거는 농지, 그리고 목장용지, 임야.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장, 목장용지, 임야는 그거는 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0.2%에서 그 다음에 이제 0.3, 0.4 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0.2%는 2억 원 이하일 땐 0.2% 하고, 2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까지, 즉 2억 원까지는 0.2니까 2는 40만 원 내면 되는 거고, 2억 원일 때 2억 원 초과하면 40만 원 플러스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0.4% 곱해주면 되고, 0.4%는 뭐냐면 10억 원을 초과할 때는 280만 원 플러스 0.4%를 곱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자, 그리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똑같이 0.2, 0.3, 마지막만 0.5입니다. 물론 과세 표준 금액은 조금 달라요. 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는 그 2억 원 초과 10억 원, 10억 원 초과였는데, 종합합산 과세 대는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그리고 1억 원 초과. 약간 좀 확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세 개로 나뉘어요. 건축물은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역시 건축물 역시 암기하기가 편한 게 골프장. 자, 여기 어디 4%를 안 적어놨는데 4% 고율로 분리과세 되는 게 두 개였잖아요. 고급 오락장하고 골프장. 역시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 요거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건 4%예요. 4%. 외우기도 편해. 토지도 4%, 건물도 4%, 엄청 세게 부과를 합니다.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자, 4% 하고, 그 외에 주거지역에,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아니면 시도 조례를 정한 특별한 지역, 공장이 있으면 안 되는 지역에 이제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0.5%. 그 외의 건축물,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다든가 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 기타, 오락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또는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는 것 이외의 건물들. 기타 일반 건물이라고 하면 돼요. 기타 일반 건물 또는 공장지역에 있는 공장, 다 해당이 됩니다. 요 두 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다 몇 프로? 0.25%에 해당이 됩니다. 0.25%. 자,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에 별장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재산세에서는 별장,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을 별장과 별장이 아닌 거,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자, 별장은 취득세의 사치성 세상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취득세의 사치성 계산하면 별, 꼴, 오, 선주였잖아요. 그래서 선박하고 주택 있잖아요. 그리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근데 주택은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고급 주택은 따로 재산세에서 세율을 높여주면 되니까 취급 안 한다고 그랬고, 선박 여기 들어가는데 선박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해주니까 이거 뺍시다. 이거 주택에서는 골프장, 오락장은 건물에 들어갔고 별장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별장이 바로 주택에 들어갑니다. 별장이. 재산세에서 주택을 정의를 할 때 테두리가 없어.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10배까지 봐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별장도 똑같고 주택도 똑같아요. 자, 별장 아까 보니까 사치성 재산 보니까 4%. 여기도 4%. 그럼 이거 몇 프로겠어요, 이거? 4%. 고민할 필요 없어요. 별장 역시 사치성 재산에 들어가잖아요. 4%. 나머지 별장 아닌 것들은 그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냐. 4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세율까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시군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0.1%, 그리고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6만 원 플러스 0.15. 이렇게 해서 0.4%. 그러니까 초과 누진세율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선박 같은 경우는 기본이 0.3%예요. 기본이. 근데 고급 선박 있죠. 취득세 고급 선박. 그러니까 고급 선박. 취득세 고급 선박 똑같아요. 그 시가 표준에 1억 원 초과하는 거.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이거는 바로 몇 프로? 요것도 4%면 좋은데 요거는 조금 특이해. 이건 5%예요. 5%. 요건 5%. 그리고 일반 선박은 다 0.3%고 항공기는 고급 선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고급 항공기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항공기는 다 0.3%입니다. 과세 표준액에 시가 표준액이 0.4%고 표준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을 싹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표준세율을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별장이라든가 고급 오락장, 골프장 이런 것들은 보니까 다 비싸. 4%. 다만 선박만 그냥 5%. 요거 하나 애교 있게 살짝 변화가 있더라.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자, 이번에는 10 재산세 도시지역분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글자 그대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재산세인데 어디에서만 부과한다? 그렇죠. 도시지역에서만 부과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플러스 도시지역분.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그때는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도시지역분이 없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바로 그 대상은 토지 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이고, 세 번째는 주택입니다. 주택,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데 그 어떻게 부과하냐면 재산세 과세 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 그러니까 재산세가 있죠. 이렇게 산출해서 나온 게 재산세액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그 토지 등의 과세 표준에다가 자,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재산세 세율을 곱한 거죠. 또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한다? 1000분의 1.5. 1000분의 1.5. 자, 0.15%입니다. 1.5%. 요거를 합한 거예요.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요건 재산세. 요걸 합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부과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냐면 지자체장은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즉 재산세 도시지역 분이 과세되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토지 건축물 주택을 말합니다. 등에 대하여 기역에 따른, 기역은 뭐냐면 재산세 과세 표준에 재산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 재산세액입니다. 기역에 따른 세액에다가 니은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요. 니은은 방금 말한 대로 요 토지 등 건축물, 토지 건축물 주택을 말하죠. 그거에다가 과세 표준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즉 재산세 도시지역분인데 요게 요 두 개를 합하여 재산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1000분의 1.5를 어디까지 상한을 할 수 있냐면 지자체장이 해당 연도분의 이 1000분의 1.5는 그 세율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금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데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그건 바로 1000분의 2.3.
이걸 무작위로 많이 올리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죠, 국민이. 그러니까 요 이하로 이상 초과해서는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껏 올려봐야 1000분의 2.3, 0.23%가 되는 겁니다. 이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토지, 요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도시지역에 있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걸로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예요. 다만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전, 다, 과수원이죠. 목장용지, 임야 이런 건 제외합니다. 근데 전다,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인 경우로서 환지 처분 공고가 된 토지는 그때는 다 대상이 됩니다. 도시지역분. 왜? 도시개발구역으로 환지 공고됐으니까 도시지역이 된 거예요. 그것은. 자, 그리고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주택은. 근데 이 주택의 경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그린벨트라고 그러는 그 개발 제한 구역에서만큼은 별장이나 고급 주택만 해당이 된다. 그냥 도시지역에서는 다 일반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는 그냥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이라는 거하고 재산세 플러스 그 과세 표준의 1000분의 1.5 최대 1000분의 2.3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비과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가 취득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안 물려요. 국가 등이라고 해야겠죠. 또 하나는 용도 구분이야. 역시 용도 구분은 자, 국가 등이 갖고 있는 건 이제 재산세 안 물리는데 주의할 게 있는데 설명을 좀 했어요. 국가가 소유한 재산은 재산세 안 물리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 국가 등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개인이나 법인이 연부로 계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그 매수 계약자, 국가가 아니라 그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한 그 사람이 재산세 냅니다. 그때는. 자, 그리고 그거는 지금 국가가 있으면 국가의 재산을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때 돈 안 주고 사용할 때 이 사람이 재산세를 낸다는 얘기고, 이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반대로 국가가 개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어. 이번엔 개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남의 재산을. 그걸 재산세 1년에 한 번 부과하니까 1년 이내 잠깐 쓰는 거는 재산세 내지만 1년 이상 쓰는 경우에 이 개인은 재산세 내면 돼요, 안 돼요? 억울하잖아. 내가 쓰지도 않고 국가가 쓰게 해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쓰게 했는데. 이런 경우 재산세 비과세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할 때, 물론 돈을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쓸 때는 이 사람이 재산세 내지만 무료로, 공짜로 쓸 때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무상이 아니라 유상인 경우에, 유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세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럴 땐 재산세 안 냅니다. 자, 다음은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부분도 예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바뀌었는데 그 바뀐 부분이 얼마 경미하지만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크게 5개 주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첫 번째는 도로 같은 거예요. 도로, 이거 사도, 개인의 도로도 포함합니다. 하천, 제방, 국어, 뭐 이런 것들, 유적이나 사적지 묘지는 용도 구분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도로, 하천, 제방, 뭐 이런 거 다, 특히 도로에서는 모두 포함한다. 사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산림보호구역 같은 거예요. 산림보호구역. 뭐 산림보호구역이라든가 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데 요게 4가지입니다. 요게 옛날에 5가지였는데 이제
네 가지로 줄어들었어요. 첫 번째는 기업 군사기지. 자, 군사기지. 자, 군사기지하고 군사보호구역은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만 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보호구역 중에 이 통제구역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요. 어떤 경우냐? 요 안에서 군사지역 통제구역으로 보호를 받는 지역 중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상업행위. 그렇죠. 그 농사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또 쌀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전닭, 가수원, 이런 대지, 건물이 있는 대지, 이런 것들은 전닭, 가수원, 대지, 이런 것들은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과해요. 왜? 거기서 어떤 이익을 취하니까. 그렇지만 군사기지 안에 있는 그 보호구역 중에 그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재산세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군사기지 안에 있는 통제보호구역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통제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전, 닭,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부과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두 번째는 산림보호구역. 그리고 채종림. 나무의 이름이에요. 시험림. 예, 다 나무, 육종을 위해서 기르는 나무들입니다. 자, 이런 거 역시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디귿. 공원 자연보존지구. 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 이러한 임야도 보존지구 안에 있으니까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임야 역시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임시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임시로 이 임시 사용을 위해서 건축한 건축물들.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6월 1일 현재 1년 미만이어야 돼. 1년 미만. 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 안 하고 1년이 넘어가면 재산세 부과합니다. 그때는. 자, 네 번째는 배들인데 비상재해 구조용. 이 배들인데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인데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 그러니까 이거 본선에 속하는 전마선이라고 그러는데, 전마선은 뭐냐면 큰 배하고 큰 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령처럼 연락하는 배가 전마선이에요. 이런 것들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서 이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 철거 명령 받은 철거해야 될 경우. 자, 이런 건축물은 재산세 부과하는 게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획이 추진된 경우, 체결된 경우, 그런 건축물들은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저는 부동산 세법 제19강 시간으로서 재산세에 대해서 표준세율, 중과세율, 그리고 재산세 과세 특례, 이전에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집어넣으면서 목적세였던 도시계획세는 폐지되고 대신 그 세율만큼 그대로 재산세로 들어와서 보통세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부분, 재산세 과세 특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과세에 대한 걸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